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뒷구서에 있는 이 땅이 만약 더 이상 단단하지 않다면요.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이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서 일본 열도 전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면 이건 그냥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공상과학 소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는 33개의 원자력 발전소, 이 펄펄 끓는 시한폭탄들이 만약 통제불능 상태로 바다에 잠긴다면 인류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33개.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그런데 33개의 후쿠시마가 동시에 터진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그냥 이웃나라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바다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4단계로 나눠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왜 그냥 재난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행성급 비상사태인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맞서 인류가 세워놓은 진짜 영화 같은 거대한 구조 계획을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 기가 막힌 계획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잔혹한 진실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알고 난 뒤 우리에게 남은 정말 유일한 선택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원전 스위치를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붕괴 열이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스토브불을 껐는데 주전자는 계속 영원히 펄펄 끓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원자로는 진짜 그래요. 가동을 딱 멈춰도 그 안에 있는 핵연료가 스스로 붕괴하면서 어마어마한 열을 계속해서 그것도 수년 동안이나 뿜어냅니다. 이걸 바로 붕괴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영원히 끓는 주전자를 식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끊임없이 찬물을 부어줘야 합니다. 이 냉각 시스템이 단 1분, 아니 1초라도 멈춘다? 그럼 핵연료는 스스로 녹아내려서 우리가 아는 그 멜트다운이 일어나고 결국 모든 걸 뚫고 나와버리는 거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땅이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을 끌어오던 파이프는 끊어지고 전기를 보내주던 전신주는 쓰러지겠죠. 냉각수도 없고 전기도 없는 상황. 바로 그 순간 33개의 원자로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행성급 비상사태의 진짜 모습인 거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인류도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놀랍고 야심찬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만약 일본 정부가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렸다면 도대체 누가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보호책임, R2P입니다. 원래는 내전이나 대량 학살 같은 끔찍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에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계획에 따르면 33개 원전 폭발은 전지구적 재앙이니까 유엔이 이 원칙을 확대 적용해서 일본의 주권을 일시적으로 넘겨받아 원전을 통제할 권한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작전 계획의 단계입니다. 유엔이 개입을 승인하는 즉시 가칭 국제원자력군안청 INSA 같은 위기관리 전담 기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의 블루헬멧처럼 미국, 프랑스, 한국 등등 전 세계 최고의 원자력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어벤져스 팀이 현장에 투입되는 겁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멜트다운을 막고 가장 위험한 핵연료를 밖으로 빼내는 거죠. 이 구조 계획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 배들입니다. 영국의 PNTR 선단, 이건 그냥 배가 아니에요. 미사일 공격도 막아내고 혹시나 침몰하더라도 스스로 화물을 차갑게 식히면서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위치 신호를 보내는 그야말로 바다 위의 요새입니다. 전 세계에 딱 3척밖에 없는 이 배들이 핵연료를 싣고 일본을 탈출하는 작전에 선봉에 서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잠깐만요. 핵연료를 빼내기 전까지 냉각은 계속해야 되잖아요. 전기가 다 끊겼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파워십, 말 그대로
배 위에 거대한 발전소를 통째로 싣고 다니는 건데요. 이 배들이 원전 앞바다에 딱 멈춰서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육지가 아무리 무너져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발전소는 지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33개의 원자로가 분계열이라는 멈출 수 없는 열을 내뿜으며 가라앉고 있다. 정말 끔찍한 문제죠. 하지만 여기에 맞서서 유엔의 법적 개입,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 블루 헬멧, 그리고 바다의 요새 PNTL 함대와 떠다니는 발전소 파워십까지 정말 완벽해 보이는 구조 계획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현실이라는 아주 차갑고 단단한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부터는 아주 잔혹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문장이요. 이 한 문장이 그 모든 희망을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보고서의 결론, 정말 딱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그게 뭐냐면 대규모 이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 아니 왜죠? 이렇게 완벽하고 멋진 계획이 왜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그 답이 정말 놀랍게도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2024년 노토반도 지진입니다. 이 지진이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순진한 가정 위에 서 있었는지를 아주 처참하게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지진으로 땅이 무려 4m나 솟아올라서 항구가 통째로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구조 함대가 들어올 항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도로는 산사태로 다 끊겼고 심지어 원전의 외부 전력도 잠시나마 차단됐었죠. 구조계획의 기본 전지였던 물류망 자체가 지진 한 방에 그냥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원전 해체라는 게 무슨 이사 가는 것처럼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암호 사고가 없는 평상시에도 사용 후 핵 연료를 꺼내려면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수조에서 열을 식혀야만 해요. 그 후에야 로봇으로 원자로를 해체하는데 5년에서 10년, 마지막으로 건물 부수고 땅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또 3년에서 5년. 다 합치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며칠, 몇 주 안에 핵연료를 빼내서 탈출한다?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판타지였던 거죠.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그 거대한 계획은 멀쩡한 항구와 도로가 있을 거라고 가정했지만 현실은 지진 한 방에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계획은 핵연료를 안전하게 받아줄 목적지가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의 재처리 공장은 27번이나 완공이 미뤄졌습니다. 결국 신속한 탈출작전이라는 이 멋진 아이디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잔혹한 현실 점검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이 다 틀렸다고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인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어쩌면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지를 찾아냅니다. 그건 바로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왼쪽의 습식 저장은요, 지금 대부분의 원전이 쓰는 방식인데 말 그대로 거대한 수영장 같은 곳에 핵연료를 담가두고 전기로 펌프를 계속 돌려서 식히는 거예요. 지진 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런데 오른쪽의 건식 캐스크 저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연료를 강철과 콘크리트로 만든 아주 거대한 보온병 같은 통에 넣어서 밀봉해버리는 거예요. 이 캐스크의 가장 대단한 점은 전기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적인 공기순환만으로도 냉각이 되고요. 지진이나 쓰나미에도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선택은 바로 이것, 현장 요새화입니다. 밖으로 옮기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로 만드는 전략이죠. 외부의 도로, 항구, 전력망이 전부 다 박살 나더라도 각 원전이 스스로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아주 역설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이 될지도 모르는 이 궁극의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계획이라는 게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